그 순간 제 앞에서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실력이 아닌 갑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누군가의 전문성을 무시했을 때 그 대가는.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걸 얼마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갑질에 맞선 건축가 부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이야기 듣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날 눈앞에서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을 때 느꼈던 분노와 서러움이.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회사 대표 아들 앞에서 직접 말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전문가인지. 제 말에 남편 민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됐어. 그러다 내가 잘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날 밤 식탁에 앉은 남편은 또다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소엔 활기찬 웃음으로 집안을 밝게 만들던 사람인데 요즘엔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어둡기만 했어요.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멍하니 젓가락만 굴리고 있었죠. 오늘도 힘들었어? 제 질문에 민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15년간 대기업에서 시설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다 45세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후 남편은 재취업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신축 부동산 개발회사 골든타워의 현장 감독으로 취직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뭔가 크게 달라졌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알아온 민호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긍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죠.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던 민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 일 그만둘까 봐.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뭔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건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았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이거 전부 안전 문제야. 내가 계속 지적했는데도 무시하고 있어. 오늘은 급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나한테 꼰대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회사 대표 아들이야. 그 순간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건축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15년간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관리해온 전문가였어요. 그런 남편이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니. 게다가 그저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는 이유로요. 그날 밤 남편은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자신의 전문성이 무시당하는 상황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의 끊임없는 갑질까지. 남편이 말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냥 참을게. 다른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빛나던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제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일부러 감춰온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자세히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컨설팅 회사라고 남편에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달랐죠. 저녁이 되자 남편은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쿵 하고 신발을 벗어던지는 소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어요. 오늘은 어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최악이었어. 내 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오히려 예산 낭비 운운하며 망신을 줬어. 그날 밤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골든타워 대표의 아들인 프로젝트 매니저 강태준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건축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현장에서 전문가인 민호를 무시하고 당신이 뭘 알아? 라며 핀잔을 주었죠.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 비용 낭비라고 무시했고 최근에는 자신의 개인 주택 인테리어까지 무보수로 지시했다고 해요. 어제는 퇴근 후에 자기 집에 가서 인테리어 플랜을 봐달라더니 오늘은 직접 자재 쇼핑까지 도와달래. 내가 그 집 집사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 강한 남편에게 이런 모욕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라 참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 사람 나보고 아저씨라고 불러. 내가 그 사람보다 20살은 많은데. 직함도 없이 그냥 아저씨. 남편의 눈에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일자리 포기하면 다른데 어디로 가겠어? 나이 45에 재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잖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당신이 인테리어 일로 조금씩 벌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내가 좀 참으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작은 인테리어 컨설팅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남모르게 친환경 건축 스타트업 그린빌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그 사실을 숨겨왔어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잠든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골든타워와 프로젝트 매니저 강태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최근 이른 대형 프로젝트 중 3개가 우리 그린빌드가 수주한 것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남편을 괴롭히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경쟁에서 밀린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문득 전화가 왔어요. 강태준이었습니다. 김민호 감독님 부인 되시죠? 남편분이 이번 주말에 제 집 인테리어 자재 쇼핑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혹시 함께 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전문가 눈이 필요해서요. 뻔뻔한 요청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라고요.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 강태준이라는 사람에게도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강태준과 만나기로 한 건축자재 매장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매니저의 사적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현실이 괴로웠겠죠. 꼭 해야 해? 주말까지 그 사람 시중들 필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쩌겠어. 거절했다간 월요일에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 고급 건축자재 매장에 도착하자 강태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매장을 거닐고 있었죠. 우리를 발견하자 느긋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 감독님 오셨네요. 아, 사모님도 함께 오셨군요. 그의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불쾌했어요. 반갑습니다.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사하자 강태준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김 감독님이 이런 고급 매장에도 오시네요. 보통 이런 자재들은 비싸서 엄두도 못 낼 텐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준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깔보는 말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사모님도 인테리어 일하신다면서요? 작은 집들 꾸미는 거죠? 이런 자재들은 좀 클래스가 다른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 매니저님, 건축 자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태준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 이 친환경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얼마인지 또 이 마감재의 내구성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전문가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크답니다. 건축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때였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 대표님, 여기서 뵙네요. 지난번 프로젝트 덕분에 저희 자재도 많이 알려졌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 대표님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린빌드 대표 최서연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소개드리지 않았네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그래서요? 김 감독은 여전히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협박이었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골든타워 대표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당신 아버님이시죠? 강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씀드리자면 그린빌드는 최근 골든타워가 입찰에서 졌던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강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지적한 안전 문제들 진지하게 들어보셨나요? 강태준은 말없이 우리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매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미안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린빌드가 당신 회사였어? 요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회사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인테리어 컨설팅으로 시작했어. 하지만 친환경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조금씩 회사를 키워나갔지. 와인잔을 돌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대학 건축과 동기로 만나 연인이 되었던 우리. 민호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대기업을 선택했고 저는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둘 다 15년 넘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같은 해에 구조조정으로 동시에 퇴직하게 되었죠. 당신이 대기업에서 퇴직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내 회사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처음엔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15년 일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오게 되니 가장으로서 자존심이 무너지더라고.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취직했던 거야. 조건이 좋지 않아도 현장 감독이라는 직함이라도 갖고 싶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밀로 하면서 더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그린빌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냥 퇴직 후 작게 시작한 일인데 우연히 친환경 건축 아이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했지. 당신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재취업으로 고생할 때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미안했어. 민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성공하는 건 나한테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기억나? 대학 때 우리가 꿈꿨던 건축 프로젝트들. 내가 구조를 담당하고 내가 디자인을 맡기로 했었지. 추억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우리는 언젠가 함께 혁신적인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각자의 길을 걸었죠.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이지. 그린빌드에는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 친환경 건축과 안전성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거야. 처음으로 오랜만에 민호의 눈에서 빛이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골든타워 대표였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감독, 내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함께 가줄래?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골든타워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민호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프로젝트 매니저 강태준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김 감독님,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강 매니저님이 아침부터 난리예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대표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강 대표와 그의 아들 강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강태준은 우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김 감독. 왜 부인까지 데리고 왔소? 강 대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린빌드 대표 최서연입니다. 강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린빌드요? 최근 친환경 건축으로 우리가 몇 번 입찰해서 진 그 회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호 감독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강 대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이게 무슨 우연이란 말입니까?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린빌드가 최근 수주한 프로젝트들, 원래 골든타워가 강력한 후보였다고 들었어요.
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서울 서부 친환경 주거단지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왜 골든타워가 아닌 그린빌드에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들이요. 발주처에서 우리 설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린빌드의 안전 중심 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태준아, 너 김 감독이 지적한 안전 문제들 무시했다는 게 사실이냐? 강태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비용 절감을 위한 비용 절감? 안전을 무시하면서 강 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어요. 여기 민호가 정리한 안전 문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발주처에서 골든타워 설계를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들이에요. 강 대표는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 회사가 큰 위험에 처한 거요. 그때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사직이라니 갑자기 전문가로서 제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무시되는 현장에서 책임질 수 없어요. 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쉽군요. 김 감독님 같은 전문가를 잃게 되다니. 강태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냥 보내시게요?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을 수도 있어요. 강 대표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태준아, 입 다물어. 내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탓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이건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야. 강 대표는 다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감독님, 조건을 더 좋게 해드릴 테니 재고해 주실 수 없을까요?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하고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자신감과 단호함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강 대표님,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그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여러 직원들이 민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민호에 대한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민호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성실한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었겠죠. 회사를 나서는 순간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참아왔던 무언가를 마침내 해방시킨 것처럼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글쎄,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그린빌드의 기술이사로 일해볼래?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진짜 실력자를 알아보는 눈은 있다고. 제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다시 찾은 자신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린빌드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5년간의 현장 경험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계하면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민호가 회의실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경청하며 열심히 메모를 했죠. 그리고 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 단열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호의 제안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전문성을 인정받는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여기 직원들은 정말 다르네. 질문도 많이 하고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고. 그게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야. 모든 사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거.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일부러 조용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서울 서부 친환경 주거단지 프로젝트. 내가 총괄 책임자를 맡았으면 해.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포크가 접시 위에 멈추었어요. 정말? 내가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당신의 전문성은 이미 증명됐어.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골든타워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최선을 다할게. 그로부터 3개월, 민호는 프로젝트 팀을 이끌며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결합한 그의 설계는 발주처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추가 프로젝트까지 의뢰받게 되었어요. 당신 덕분이야.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신의 실력 덕분이지.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말 당신 덕분이야. 나를 믿어주고 기회를 준 건 당신이잖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파트너십이 마침내 실현된 거예요. 기억나? 대학 때 우리가 최고의 건축 듀오가 되겠다고 했던 거.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그래, 2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네. 그 순간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시간이라 놀랐지만 문을 열어보니 골든타워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김 감독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직원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감독님이 지적하셨던 안전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조사 결과 더 큰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다친 사람은 없나요?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끝났습니다만 검사 결과 다른 현장들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강 대표님이 직접 김 감독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컨설팅으로 그린빌드의 이름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도 그러실 거라 예상하셨습니다. 직원이 떠난 후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한 달 전만 해도 내 말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문을 구하다니.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위치가 바뀐 거야. 이제는 그들이 당신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워는 점점 더 큰 위기에 처했어요. 민호가 지적했던 안전 문제들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골든타워의 부실 공사 의혹, 프로젝트 매니저의 전문성 결여가 원인으로 지목돼 아침 뉴스를 보며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경고했잖아. 그들이 듣지 않은 거지. 그날 오후 강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요청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강 대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고맙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소.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로 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회사 안전 점검을 해주시오. 모든 현장을. 정직한 평가가 필요하오. 민호는 저를 바라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린빌드의 안전 컨설팅 팀을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강 대표는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와서 숨길 게 없소. 그런데 강 매니저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태준이는 더 이상 회사에 없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불쌍하네. 결국 아들까지 잃게 되다니. 사업에서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2주간의 조사 끝에 그린빌드의 안전 컨설팅 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암담했어요. 골든타워의 여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고 일부는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용이면 회사가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보고서를 검토하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골든타워의 일부 프로젝트를 그린빌드가 인수하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도 함께 영입하는 방안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골든타워는 부담을 줄이고 그린빌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우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이렇게라도 직원들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다행이요. 그렇게 골든타워의 유능한 직원들이 그린빌드로 옮겨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민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했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회사 문화에 감사해했습니다. 김 감독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회사에 올 수 있게 됐어요. 한 직원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감독님이 아니라 이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속에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린빌드는 업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건축회사로 성장했어요. 민호는 기술이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던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이거 봐. 기사를 넘겨받아 읽었습니다. 골든타워, 결국 파산 신청. 강태준 전 매니저, 해외 도피 혐의로 수사 중.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제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대가를 치른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회사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지난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자리였죠. 행사장에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겨우 10명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어요. 그 중에는 골든타워에서 온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우리 회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골든타워에서 무시당하던 민호가 이제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의 안전에 대한 철학은 그린빌드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이제는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민호가 내려오자 제가 그를 꼭 안았어요. 자랑스러워, 당신. 이건 우리 둘의 성공이야.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늦은 밤, 우리는 사무실 테라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처음 시작했던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는 대형 빌딩의 전체 층을 사용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강태준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민호가 문득 말했어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가 웃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골든타워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일하는 이 행복도 몰랐겠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뭐라고 생각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 아닐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골든타워는 전문성을 무시하고 권위로 사람을 대했지. 반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니까 더 큰 성공을 이뤘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가치를 지켜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문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요. 앞으로도 그린빌드가 업계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